안녕하세요. 재테크농부입니다. 어제 시장 또한 큰 하락을 보여줬고 다들 많이 힘드신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환율도 급등하고 있는 상태에서 쉽게 투자하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 때만큼 공포를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듯합니다. 제가 코로나 같은 큰 하락장을 겪으면서 그 당시 느꼈던 생각이나 매매한 종목, 멘탈 유지법 등을 공유해드리면서 조금이나마 이 하락장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해당 영상은 개인적인 의견일 뿐 참고만 부탁드립니다. 어제 나스닥은 고점 대비 3.62%나 하락하며 최저점을 깼고 드디어 고점 대비 20%나 하락했습니다. 나스닥 지수로만 봤을 때는 주가가 20년 12월 주가로 돌아갔습니다. 전형적인 헤드앤숄더 차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봉 차트로 보면 아직 최저점까지는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저점을 깰 경우 추가 매수하려고 기다리고 있는데요. 그러면 어제 시장 하락 원인을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큰 하락 원인은 러시아산 원유 제재 때문입니다. 3차 오일 쇼크가 올 것이라는 분석도 있고 장중에 유가가 130달러까지 상승했습니다. 시장은 원자재 비용 부담과 인플레이션 우려로 인해 크게 하락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추가적인 원유 생산을 위해 베네수엘라와 이란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와 이란의 제재를 풀어주려고 하는 듯 하는데요. 저번 주말에 미국은 베네수엘라에 비밀 특사단을 보냈다고 합니다. 이란과의 협상은 막판에 진통을 겪는 듯합니다. 미국 정부가 아무 생각 없이 원유 제재를 하지 않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에 러시아 원유 없이도 잘 돌아갈 것이라 판단한 듯하며 계속 러시아를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은 안 좋지만 바이든의 지지율은 크게 올랐습니다. 바이든이 현재 가장 원하는 게 바로 이 지지율 상승인데요. 올해 11월 중간선거가 있고 이 결과가 다음 대통령 선거에도 영향을 끼치기에 연임을 하려면 이번에 꼭 성공해야 합니다. 주가가 급락한 상황에서도 바이든 지지율은 올랐고 만약 여기서 러시아와 극적 타결하여 11월 전까지 주가를 끌어올린다면 바이든의 지지율은 훨씬 더 상승할 확률이 높습니다. 트럼프도 비슷한 전략을 2018년에 사용했으며 미중 분쟁을 끝내고 주가까지 상승시키자 지지율이 많이 올랐습니다. 현재 미국 가계자산 중 주식 비율이 역대 최고치로 높은 상태에서 바이든도 주가 상승을 분명 염두에 두고 있을 겁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3차 협상은 약간의 진전이 있다고 밝혔으나 아직 휴전에 대해서는 지속 협상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공포지수 빅스를 봐보겠습니다. 보시면 2018년 나스닥이 20% 이상 하락했을 때 빅스값을 이미 넘었습니다. 그만큼 공포가 크다는 뜻입니다. 공포가 높으면 높을수록 그만큼 주가는 떨어지지만 차트를 보시다시피 이 값은 언젠가 분명히 다시 10 중반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때 가서 사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이런 공포에 사는 게 나을까요? 또 다른 공포지수인 피어 앤 그리드 수치도 봐보겠습니다. 이 수치는 13까지 떨어졌습니다. 13이라는 값은 코로나 이후 가장 낮게 하락한 수치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점은 코로나 때보다 시장이 더 조금 하락했지만 공포가 극에 달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인즉슨 주가가 더 떨어질 확률보다 앞으로 오를 확률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역시나 이 수치도 위아래로 주기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수치가 엄청 낮은 이런 공포장일 때 사야 할까요? 아니면 크게 상승해서 환호장일 때 사야 할까요? 경기 침체를 미리 확인해 볼 수 있는 장단기 금리 차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시면 며칠 전에 분석해 드렸을 때 0.24였지만 0.01 떨어진 0.23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단 큰 변화가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경기 침체를 가장 잘 맞추는 지표인 ECRI 연구소의 WLI 지수를 봐보겠습니다. 현재는 3.55%까지 떨어졌고 경기 침체 평균값인 0.46%까지는 안 떨어졌습니다. 0.46% 이하로 떨어지면 경기 침체가 올 확률이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제가 며칠 전에 분석해드렸을 때는 이 값이 4.86%였습니다. 며칠 만에 1.3%가량 하락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장단기 금리차와 달리 WLI는 지속적으로 하락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를 잘 맞추는 두 지표도 좋아 보이지 않고 계속되는 공포 속에서 우리는 기업을 분석하기보다 시장과 앞으로의 나스닥은 어떻게 될지를 더 알고 싶어 합니다. 물론 지금 미국 시장 분석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더 중요한 점은 바로 지금 상황에서 기업의 가치를 정확히 분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공포장에서 어떤 기업은 계속 좋은 실적과 호재 뉴스들이 나오고 있고 기업 가치가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어떤 유튜버들도
어디가 저점이고 고점인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딱 하나 알 수 있는 점은 어떤 기업들의 현재 주가는 미래 기업 가치보다 아주 싸다는 것이죠. 저점일 때 사야지 하지 말고 각자의 기준에 맞춰 기계적으로 매수하는 것이 추후에도 더 큰 수익률을 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최근 들어서 환율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1250원까지 가나 했지만 1235원까지 떨어진 상태입니다. 아래는 코로나 당시 환율입니다. 20년 3월이고 무려 1286원입니다. 심지어 이것보다 훨씬 더 높이 상승했습니다. 환율이 이렇게 높은 상태에서 달러를 들고 계신 분들은 그나마 낫겠지만 환전을 안 하고 원화로 들고 계신 분들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환율이 높은 상태에서 쉽게 환전하기 힘들어 보이는데요. 하지만 좋은 종목이 있다면 과감히 환전해서 매수하시는 게 향후 더 큰 수익률을 볼 수 있습니다. 환율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좋은 주식들이 크게 하락한 상태이고 시간이 지나면 환율보다 훨씬 더 높은 수익률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게 왜 맞는 방법인지 제 매매 기록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는 앞서 보여드린 코로나 당시에도 실시간으로 환전을 해서 계속해서 주식을 매수했습니다. 보시면 환율이 1276원, 1291원, 심지어 1325원일 때도 저는 환전을 하고 주식을 샀습니다. 그때 과연 어떤 종목을 매수했을까요? 키움증권 어플을 보시면 특정일 날 내가 어떤 종목을 보유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보시면 20년 3월 31일 기준 제 잔고입니다. 그 당시 나스닥은 7700이었고 조금 반등한 상태였지만 그래도 고점 대비 22%나 하락한 상태였습니다. 제가 어떤 종목을 매수했나요? 전부 빅테크 종목입니다. 테슬라는 주식 분할 후 가격으로 계산하면 114달러이고 애플은 69달러입니다. 현재 나스닥이 급락한 상태에서도 수익률은 어느 정도일까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주가가 하락해도 이 정도 수익률이면 작년 말 고점일 때 과연 어느 정도까지 올라갔을까요? 지금 당장 적자이지만 향후 10년 뒤에 큰 성장을 할 주식들을 미리 많이 사놓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빅테크들만 모아놔도 2년 만에 몇 배나 자산을 불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지금 같은 하락장에 빅테크를 계속 분석해드리는 겁니다. 빅테크는 지금도 계속 기업 가치가 상승하고 있으니까요. 물론 여기 보이는 몇몇 종목은 지금까지 들고 있는 건 아니지만 코로나 같은 엄청난 공포장에서도 빅테크 주식들을 샀고 지금까지 들고 있는 주식들이 있기에 이런 공포장이 와도 저는 멘탈이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저는 코로나 때 같은 기회가 또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저는 지금까지 모아둔 현금을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매수하고 있습니다. 멤버십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직도 현금 비중을 10% 이상 보유 중입니다. 여기서 더 떨어질지 아니면 반등하면서 쭉 오를지는 모르지만 혹시 모를 시장의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저의 자산을 몇 배나 불려줄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구독자분께서 이런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13,000이라는 기준을 잡으셨고 13,000이 깨질 시 모두 현금화하려고 하셨지만 너무 떨어져서 현금화를 못했다고 하십니다. 아직까지 원금에 도달하지 못한 것을 보니 오래전부터 투자해 오셨고 좋은 가격에 좋은 주식을 사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금화를 해서 저점에 다시 살지 문의해 주셨는데요. 20년 3월 18일 제 계좌입니다. 보시면 25% 가까이 하락한 게 보이시나요? 저는 코로나 때 방금 문의 주신 구독자님보다 훨씬 더 심한 상황이었습니다. 원금에서 마이너스 25%까지 갔고 현금도 거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 상황에서도 저는 꾸준히 매수를 했습니다. 빅테크 종목들을 말이죠. 그 당시에는 사자마자 계속 내려갔기에 원금을 볼 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만약 제가 그 당시에 중간에 현금화했다면 저점에 살 수 있었을까요? 저는 못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12일 뒤에 제 계좌입니다. 보시면 수익률이 마이너스 25%에서 마이너스 3% 가까이 회복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변동성이 큰 주식을 산 게 아닙니다. 앞서 보셨다시피 빅테크 종목만을 샀는데도 이렇게 빠르게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같은 급락장에서는 반등이 강하게 나올 확률이 높고 시장이 급등하게 되면 매수 타이밍을 잡기 힘듭니다. 또한 헤드앤숄더가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감에 쉽게 매수하지 못합니다. 결국 주가는 시간이 지나면 고점을 뚫겠지만 우리는 그때까지 어떤 주식도 사지 못할 확률이 큽니다. 저점에서 봤던 그 가격이 너무 아쉽기 때문이죠. 오늘 시장이 또다시 3% 급락했다가 그 이후에 고점까지 쉬지 않고 상승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도 저점을 모르지만 우리가 확실히 아는 것 딱 하나는
나스닥은 우상향한다이기에 자기 기준에 맞춰 일정 가격 이하로 떨어질 때마다 기계적으로 매수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렇다면 보시다시피 금방 계좌가 회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락장보다 상승장에 매수하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계속 오르니 더 오르겠지 생각하면서 말이죠. 그렇게 비싼 가격에도 좋은 주식들을 매수할 용기가 있었으면서 지금 이렇게 1년 전 지수로 돌아갔다고 무서워서 못 사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지금 전 세계가 공포심을 많이 느끼고 있지만 코로나 때처럼 전세계가 갑자기 멈춰버린다든지 하루 만에 나스닥이 7에서 10% 가까이 하락하지도 않습니다. 2018년 미중 갈등 때도 나스닥이 3개월 동안 20% 이상 하락했습니다. 지금도 나스닥은 고점 대비 약 20% 하락했습니다. 나스닥이 고점 대비 20% 이상 하락한 적은 최근 4년 동안 무려 2번이나 있었고 오늘까지 포함하면 총 3번입니다. 즉, 주기적으로 오는 조정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2018년, 2020년 하락 때도 지금과 같이 공포심이 컸고 증시가 크게 하락했지만 모두 전고점을 뚫고 훨씬 상승했습니다. 과연 올해 2022년은 어떨까요? 어디까지 떨어지고 얼마나 횡보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주가는 많이 떨어졌지만 기업의 가치는 오히려 상승 중인 좋은 주식들이 많습니다. 1, 2년 투자하시는 것보다 더 멀리 보시고 투자하셔야 우리가 시장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때 왜 안 샀지? 라며 되돌아보는 날이 올 것입니다. 다들 지금 힘드실 거라 생각합니다. 저도 힘듭니다. 그러나 지금 느끼는 이 고통은 우리의 경험이 되고 멘탈을 강하게 만들어줌과 동시에 시간이 지나면 우리의 자산을 불려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같은 일반 개미들이 시장을 이기기란 아주 힘듭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진 유일한 무기인 시간을 사용해서 시간을 돈으로 바꿀 수 있는 좋은 주식을 찾아야 합니다. 저 또한 여러분들과 함께 이 시장을 이겨내고 좋은 종목을 찾아낼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화이팅 외치고 이번 하락장도 이겨냅시다. 감사합니다. 절대 투자 추천 영상이 아닌 개인적인 의견이니 참고만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제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